우리가 상품을 지금 올려보는, 즉 소싱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도매국에 상품을 올린 것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주문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주문 알림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문자 메시지로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질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스토어를 들어왔을 때 이 신규 주문에는 지금 여기는 0건이라 돼 있지만 1이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주문 개수죠. 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신규 주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품 주문 번호나 배송 방법, 택배사, 그래서 송장 번호 외에 이 뒤쪽으로 쭉 보면은 이제 고객의 정보, 예를 들어 뭐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배송을 받을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내가 주문이 들어온 것은 발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고 발주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발송을 할 때는 송장 번호가 있어야 발송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일단 주문이 들어왔다라면 우리도 이 사람한테 이제 상품을 보내기 위해 도매국에 가서 다시 주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은 일단 띄워 놓은 채로 위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 탭을 띄울게요. 네이버에서 도매국을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매국에 왔을 때 내가 소싱한 상품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최근에 올렸던 코지트리 거꾸로 우산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될 텐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상품을 올린 지가 꽤 됐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 상품인지 찾기가 힘들 때, 그때는 우리가 예전에 마진 계산기에 URL을 적어 놨었잖아요. 그 URL을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쉽게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품을 주문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고객의 옵션에 따라서 여기서 내가 직접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 거꾸로 우산에 갤럭시를 골랐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매를 하겠죠. 일단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할 테고요.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상품들인데 일단 요거를 주문할 거니까 여기 주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배송지의 수령자명은 현재는 제 주소로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보내서 다시 보낼 게 아니라 상대방, 즉 구매자에게 보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령자명은 구매자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수령지 주소도 직접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그 구매자 정보에 맞게 이 부분을 수정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수령자의 휴대전화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품이 실제 5,900원에 배송비 3,200원 해서 금액은 9,100원에 결제를 하겠죠. 자, 이때는 뭐 무통장 입금으로 할지 아니면 계좌로 할지 신용카드로 할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는 아마 이쪽 그 판매자가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 운송장 번호를 남길 거예요. 그럼 그 운송장 번호를 나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아까 주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그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택배사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니까 택배사랑 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발송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주문이 발송이 돼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리가 송장 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내 상품이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마트스토어에 저기서 어디로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 돼요. 요 화면은 실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대시보드에서요. 여기 신규 주문을 눌러도 들어와져요. 신규 주문. 네, 또는 여기 뭐 배송에 대한 거면 배송 준비 쪽을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로 들어오셔도 되지만 원래 메뉴는 요 판매 관리 쪽에 보시면 발주 확인 발송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 거예요. 하지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 관리 시스템을 네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네네. 전화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발주 발송 부분도 안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책을 조금 볼까요? 오늘은 좀 쉬운 맛, 즉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간다고 했었죠. 책에서는 어디를 보실 거냐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 판매 정산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로는 챕터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상품을 올리는데 조금 더 주력을 했다면 고객이 정말로 상품을 주문했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챕터 13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4페이지에 보신 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신규 주문을 눌렀을 때 주문 목록이 주문이 실제 들어오면 134페이지 2번처럼 목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주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발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발주 확인이 일어나기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발주 확인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객이 주문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발주 확인을 하게 되면은 판매자가 확인하고 상품 준비 중으로 바뀝니다. 상품 준비 중 상태에서는 고객이 마음대로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상태가 돼요. 취소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때는 우리가 수락을 해야 취소가 되는 거고 만약 거부하면 취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발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안 해도 자동 발주 확인은 1일 정도 있으면 자동 발주 확인이 되기는 해요. 자, 어쨌든 발주가 된 후에는 우리가 발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발송 처리가 언제든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발송은 3일 안에 발송 처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주문 확인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발주 확인, 발송 처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위쪽에 발주 확인을 보시면 여기 위쪽에 발송 처리 전에 주문 정보나 상품 그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발주가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에게는 상품 준비 중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이후에는 고객이 마음대로 취소를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죠? 취소 요청 시 판매자 승인을 거쳐야 환불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발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안으로 발송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유에 있어서 3일 안에 발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한 번에 안에서 발송 지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송 지연은 3개월까지 발송 지원이 돼요. 예, 그래서 좀 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일단 사람들한테 발주가 들어왔을 때요. 취소 요청을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취소해 주세요 하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한두 명이 아닐 때. 그럴 때
몇몇 이제 업체들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발송 지연이 되는 걸 3개월 후로 발송 지연을 해놓으면 상품을 바로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3개월을 기다리기 싫죠. 그러니까 취소 요청을 하시고 그거를 취소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뭐 안 따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활용하시긴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3영업일 안에 발송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일단 우리 물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3일 안에 발송이 좀 어려울 때 그때는 발송 지연은 한 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송 지연을 하게 되면 구매자에게 어차피 문자로 안내가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발송 지연 안내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문을 했는데 3일 지나도 발송을 안 하고 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그 발송에 대한 지연 페널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항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전에 발송 지연을 시켜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아예 뭐 3개월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진짜 내가 발송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짧게는 고객이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송 지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송 지연은 여기 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네, 등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문건이 있을 때 그걸 발송 지연할 거면 여기 체크하시고 발송 지연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주문건이 없어서 안 뜨지만 그럼 달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발송 지연할 날짜를 설정하게 하고 발송 지연 처리를 하면 고객한테 문자가 가는 거예요. 페널티는 뭐 어떤 게 있나요? 페널티, 점수 페널티인데요. 페널티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경우는 뭐 한동안 이제 판매를 못하게 샵이 닫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송장 같은 경우 우리가 입력을 해서 발송 처리해야 처리가 되는데요. 송장을 잘못 적었다 이랬을 땐 이렇게 대상 체크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정한 후에 송장 수정해 주시면은 그 송장은 수정 완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대1로 배우는 꿀팁 영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사실은 주문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뜬구름 잡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문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얘네들이 다 설명을 해놓기는 했어요. 발송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해라 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각각의 이런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막히거든 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는 되어 있고요. 또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보기 전에 뭐 매뉴얼로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고객이 전화를 해요. CS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뭐 주문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주소를 잘못 적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수치 인명 적는 데 보이죠? 요런 데다가 구매자명에서 검색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도 보이잖아요. 실제 그 구매자명으로 주문 조회를 해보면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CS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송장 번호를 적어서 처리하고 나서는 배송 현황에서 그 상품이 어디까지 도착을 하고 있는지 도착을 못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 추적 가능 주문건은 택배사와 정부 연동으로 배송 완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주문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여기서 송장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직접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매 확정을 하고도 취소 처리는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판매자들이 안 해주기는 하죠.
근데 어떤 중요한 어떤 사유에 있어서 취소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구매 확정 후 취소 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자, 어쨌든 고객한테 배송이 되고 나서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해야 내가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구매 확정 내역을 살펴보는 메뉴예요. 그래서 구매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취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관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상품을 찾아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발송을 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상품이 없으니까 무조건 취소를 눌러버리거나 해버리면은 우리한테 페널티가 쌓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문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재고가 없더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올린 것들은 위탁 판매물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찾아봤는데 없으면 아무래도 연락을 드려서 그 주문을 취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이제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요 취소 관리의 취소 요청으로 들어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취소 승인 처리를 하면은 그 주문한 건이 취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얼토당토 없는 걸로 고객이 주문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주문이 이제 취소한 것을 거부하겠다. 그럼 취소 거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상품을 바로 그날 이제 발주를 해서 보냈는데 상품이 늦게 왔다고 그날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취소를 단순 변심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구매자가 그 돈을 물게 되니까 그 배송비를 안 물려고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매자 규칙 사유로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사유가 떳떳하면 그냥 취소 거부 처리를 해서 거부시키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자, 반품 관리, 교환 관리 뭐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들은 아니라 반품이 들어오면은 반품을 완료 처리할 수도 있고 거부 처리할 수도 있겠죠. 교환 관리에 대한 것도 특별히 어렵지는 않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판매 방해 고객 관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상품을 구매 의사 없이 반복 구매하고 취소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객한테는 더 이상 주문을 할 수 없도록 방해 고객으로 등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블랙리스트를 넣어놓고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서 만약에 그 고객을 내가 잘못 블랙리스트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판매 방해 고객 리스트에서 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판매 방해 고객이 되면은 해제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구매가 제한되게 돼요. 그리고 판매 방해 고객 해제를 원한다면은 해제하기만 해주시면은 다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하지만 고객을 주문하지 못하게 했다가 주문하게 했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다 해달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반품 안심 케어라는 부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반품 교환을 진행할 때 구매자가 무료로 반품 교환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판매자의 경우는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배송비를 최대 7,000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 확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반품이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정산 시스템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보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짜여진 그런 반품 안심 케어라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일단은 내가 무료 반품 교환 가능이라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구매자가 일단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훨씬 더 일단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배송비 처리가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반품 안심케어의 비용은 상품 주문번호 기준에서 건당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보통 이렇게 비용이 몇 원 이렇게 다 반품 안심케어 비용으로
내가 비용이 깎여 나가게 되는 거다 보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뭐 나는 뭐 상품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신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두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일단 반품한 스킨케어는 그래서 쓰실 분들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산 관리 부분에 정산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주문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여기서 구매 확정까지 했다. 그러면 1영업일 있다가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수수료가 보이는데요. 주문관리 수수료에 보시면 일반 등급이냐, 영세 자영업자냐,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이버페이의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이 돼요. 그리고 수수료 과금에 대한 기준도 역시 매출 등급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때는 건별 정산 내역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고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고 따라서 최종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항목별 정산 내역이라는 메뉴도 있고요. 빠른 정산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해야 되는 서비스인데 구매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은 집화하고 나서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죠. 이 서비스의 경우는 일단 조건에 만족을 하셔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승인 조건과 유지 조건을 보시면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월 20건 이상 주문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반품률의 경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반품률 20% 미만인 경우, 그리고 국내 사업자일 때 3개월 안에 그 양수량도 1억에 따라서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여기서 만약에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빠른 정산 신청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을 빨리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부가세 신고 내역은 실제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은 부가세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개념은 어떠하고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광고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죠. 그런 거를 보는 메뉴라서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비즈월렛 관리라는 거는 실제 충전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네이버에다가 충전해 놓은 돈이 얼마고 사용 가능한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시는 그런 메뉴로 예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내가 광고를 한다라든지 할 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요. 또 고객한테 예를 들어 포인트를 준다라고 할 때도 여기 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판매자이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가이드를 넣어놓은 부분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대수수료 환급 내역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대수수료가 있는 경우, 환급 대상이 맞는 경우에 이제 수수료를 환급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해당될 때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은 환급 내역이 있는 경우 소급돼서 환급이 돼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쭉 훑어봤어요.
이번엔 문의 리뷰 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고객들이 문의를 할 땐 요 고객 문의 관리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객이 어떤 문의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문의나 고객 문의 관리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 완료한 건이 뭐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 판매자 답변은 여기서 답변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고객이 예를 들어 어떤 게시판에 문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고객 문의를 확인하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뷰를 보는 곳은 이 리뷰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리뷰를 남겨놓으면 여기 리뷰 관리의 메뉴가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리뷰의 경우는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해당 리뷰에 대한 답글을 작성하는 것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를 좀 더 리뷰를 더 잘 달게끔 하기 위해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잘 쓴 리뷰 몇 명에게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뷰 이벤트를 관리하는 그런 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톡톡 상담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당일 발송 문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학원 거랑 연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메뉴예요. 자, 요거는 이제 톡톡 응대 분석에 대한 건데 제가 응대를 잘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자, 이번에는 톡톡 스토어 전시 관리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저번에 사실 보신 내용이라 몇 가지 이제 이후에 설명만 좀 할 건데요. 이렇게 상품을 띄울 때 메뉴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런 것만 이후에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보고 일단 카테고리 관리라는 메뉴가 있죠. 여러분들 스토어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뜰 거예요. 저는 지금 생활용품하고 여성 의류만 있는데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직 적용이 안 됐나요? 이렇게 나와요. 뭐가 엄청 많죠. 왜냐면 상품을 올릴 때마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올렸었잖아요. 그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욕실화랑 비누랑 그리고 뭐 수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욕실용품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수건은 수건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따로 있을 거고요. 욕실화는 욕실화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어느 부분의 카테고리에 뭐가 있는지를 찾기가 실제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테고리 관리예요. 그래서 나만의 카테고리를 전시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들이 보여지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죠. 세일 상품들만 모아서 기획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기획전을 만들어 두는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는 쇼핑 스토리인데 뭐 쓰는 경우는 가끔 쓰긴 한데 거의 쓰질 않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쇼핑 라이브 컨텐츠라는 거는 바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고 본인이 이제 만약에 라이브 스토어를 운영을 하실 때 씨앗 등급 이상의 그런 스토어에서 라이브 컨텐츠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실 때 활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토어 관리에서는 설명 다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클로버 MD 상품 추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건 다 유료 서비스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건데요. AI가 그 고객이 원하는 상품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 어떤 건지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그 고객은 일단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품들을 많이 사거나 했을 거예요.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그 AI가 내가 내 스토어에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져할 만한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요 클로버 고객 맞춤 상품 추천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뭐 쓰시면은 유료 기능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라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출 관리에서는 기획전 관리랑 노출 서비스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획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전하고는 다르게 얘는 50개 이상의 상품이 있으셔야 기획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또 모르죠. 이 중에 옷가게를 하고 계시고 옷가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내가 여름 옷을 대폭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아마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거라 등록 가이드를 보시면서 기획전 등록을 하시면은 얘네가 이제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기획전을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체제라 보시면 돼요. 자, 노출 서비스 관리를 잠깐 눌러주시겠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내 몰의 이름을 적었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출 관리에 노출 서비스 관리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설정함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어 있어야 내 몰을 실제 검색했을 때 내 몰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겨요. 아까처럼 이렇게 노출 관리, 노출 서비스 관리에 중간쯤에 있는 웹사이트 검색 등록입니다. 이걸 눌러놨다고 해서 바로는 아니고요.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리기는 할 거고요. 순서가 바로 앞에 안 나오고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토어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검색 로직에 따라 점차적으로 앞쪽으로 땡겨 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좀 색다른 어떤 웹사이트 이름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한일 컴퓨터는 많진 않잖아요. 그런 건 아마 바로 앞에 금방 뜰 거예요. 물론 오늘 바로는 아니고 하루 이틀 뒤쯤에. 왜냐면 검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네이버 쇼핑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요거는 네이버 쇼핑 연동이 되게 할 거냐, 요런 건데요. 실제 연동이 돼야 상품에 유입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동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네이버 쇼핑을 거치지 않고 SNS 채널로만 들어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럴 때는 연동을 끊겠죠. 그리고 아까 그 네이버 톡톡이 바로 얘예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한일 컴퓨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컴퓨터에 뜬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하거나 네이버 톡톡을 내가 상담을 매번 하기가 힘들다. 그럼 얘를 꺼놓으셔도 돼요. 이 네이버 톡톡을 꺼놓게 된다면 고객들이 바로 톡톡으로 문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제 노출이 아니라 지금 노출 서비스 관리에서 이 네이버 톡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런 반응이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실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뭐 그래봤자 학원에 이제 수업하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했대요. 내가 그 당장 바로 답을 안 했더니 고객이 취소 처리를 했다고. 예. 그러면서 연결 안 할 걸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네이버 톡톡으로 자주 뭐 응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럼 버튼 안 나오게 해버리면 되죠. 그게 바로 노출 서비스 관리의 네이버 톡톡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네이버 톡톡으로 자주 응대를 잘 해줄 수가 있다 라면은 당연히 돼 있는 게 좋겠죠. 고객도 문의하자마자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 이거 버튼 노출 안 함으로 하시든 아니면 아예 이거를 내가 안 쓰겠다면 사용 안 함을 하시든. 이게 버튼 미노출은 뭐냐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상품을 보면은 이게 버튼 노출로 만약에 되어 있을 땐 거기에 이제 톡톡하기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딱 눌러서 뭔가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위주로 했을 때는 좋은 기능이긴 하죠. 근데 내가 일일이 답하기는 좀 귀찮은 기능이기도 해요. 그러면 문의를 꺼놓으면 전화로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일단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난 네이버 톡톡을 매번 안 본다. 네이버 톡톡이 여기 스마트 스토어 여기서만 잡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핸드폰에 네이버 톡톡 어플을 깔 수가 있어요. 네이버 톡톡 판매자 센터, 네이버 톡톡 관리자 센터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어플을 깔아 놓는다면 톡톡 문의 오는 게 그 핸드폰에 메시지로 떠요. 그러니까 알림이 뜨니까 바로 응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죠. 네이버 톡톡이 익숙치 않아서 내가 응대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러면 전화로 할 거 아니에요, 문의를. 그죠? 더 귀찮아질 것 같아요? 직원 있으면 열어놓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고. 직원 신기한 거. 자, 가격 비교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데요. 에누리닷컴과 다나와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우리는 지금 개인 판매자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이지만 만약에 그냥 판매자로 되어 있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땐 요게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자, 이제 고객 혜택 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메뉴를 한 번씩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노출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드렸었고요. 여기 고객 혜택 관리의 혜택 등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림 받기를 한 사람한테 어떤 뭐 쿠폰을 주겠다라는 어떤 혜택을 만들 때 고객 혜택 관리에서 혜택 등록을 합니다. 요 메뉴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 몰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어떤 상품을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요. 이 상품의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알림받기 고객을 하면은 100원 깎아줄게요. 이런 버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게 없는 거보다 요런 게 있는 거를 좀 더 할인을 받는다 생각해서 쿠폰을 다운받아서 할인을 받아 쓰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일단은 눈길을 끌잖아요. 그죠? 요거를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고객 혜택 관리의 혜택 등록입니다. 요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책에는 혜택 관리, 혜택 등록하는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오신 분들도 여기 지금 고객 혜택 관리의 혜택 등록을 잠시만 눌러주세요. 자, 혜택의 이름은 최대 3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냥 알림받기 설정 시 뭐 200원 할인하는 쿠폰을 만들고자 합니다. 뭐 100원을 적던 50원을 적던 그냥 알아서 적어주세요. 자, 혜택 이름을 제가 여기다 적었고요.
타겟팅 대상은 당연히 알림받기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알림받기라는 것을 클릭해 볼게요. 왜 다른 것들을 안 하고 알림받기를 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리면, 실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딱 올려졌을 때 여기 이렇게 뜨는 쿠폰이 바로 알림받기 쿠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원하는 다른 타겟팅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따로 쿠폰을 보내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상세 페이지에 뜨게끔 하는 게 일단은 상세 페이지에 쿠폰이 딱 떠서 알림받기를 누르게 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알림받기 쿠폰으로 골랐어요. 자, 알림받기 쿠폰 고르셨다면 타겟팅 목적을 설정할 건데요. 우리는 알림받기 고객을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이 알림받기가 어디서 보이냐면은, 우리 스토어에 보시면요, 여기 관심 고객이 몇 명이 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즉 약간 SNS로 얘기하면 팔로워 수와 같은 느낌. 그러면 왜 팔로워가 많거나 관심 고객이 많으면은 그만큼 되게 좋은 스토어처럼 일단 보여지잖아요. 물론 이거 자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인기가 많아 보이는 그런 역할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알림받기 고객들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객들이 만약 어떤 상품을 보다가 구경하다가 그냥 나갔더라도 알림받기를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후킹 메시지를 담은 그런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름 기획전을 연다든지. 그러면 그 고객들이 메시지를 받고 다시 들어와서 상품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를 노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혜택 종류는 쿠폰으로, 그리고 쿠폰 종류는 상품을 내가 중복 할인하게 할 거면 중복 할인, 아니면 스토어 단위로 해서 장바구니 할인을 하거나 배송비 할인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만약 유료 배송비면 그 유료 배송을 뭐 배송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상품 중복 할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발급 방법은 다운로드로 되어 있을 거고요. 발급 건수는 제한 없음과 제한 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 말씀드리자면, 제한 있음은 이런 거예요. 쿠폰이 예를 들어 100개까지 딱 설정이 돼 있으면 선착순 100명까지만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사실은 쿠폰을 받아서 상품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한 없음을 저는 추천할게요. 할인 설정입니다. 자, 요거는 할인율, 할인 금액을 설정을 해서 넣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100원을 할인해 주거나 2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요. 10% 할인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내가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왜냐면 혜택 주는 만큼 나는 정산해서 까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내 맘대로긴 한데, 일단은 할인을 만약에 내가 10% 할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최대 그 금액에 뭐 나는 1,000원까지 할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100원 할인한다, 뭐 1,000원 할인한다, 이렇게가 있는데 무조건 1,000원을 할인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000원 할인이면 여기 퍼센트를 선택해서 여기를 뭐 원으로 바꾸고 여기를 뭐 1,000원 또는 뭐 100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텐데요. 최소 주문 금액이 만약에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100원짜리 100원에 할인받아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네, 이벤트용으로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 그냥 그렇게 팔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이상일 때 100원 할인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약간 좀 애매할 때 어떤 고객들은 상품을 2개를 사서 10,000원을 채워서,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을 채워서 할인을 받는 고객들도 일부 있어요. 물론
뭐 어림도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죠? 네, 그런 목적으로 요 최소 주문 금액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설정이 원이 얘가요, 퍼센티지면 퍼센티지 최대 몇 원 할인 이렇게 바뀌는데요. 나는 일단 그냥 100원을 할인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퍼센티지를 원으로 바꿔버리면 이쪽이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그냥 100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혜택 기간입니다. 일단 설정된 기간 동안 다운로드 가능한 쿠폰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얘가 쿠폰이 노출되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뭐 1년을 하실지 뭐 6개월 하실지 그거는 내가 원하는 종료 일시를 잡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뭐 설정을 뭐 안 할 거면은 뭐 그냥 1년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1개월로 해놓거나 그냥 적당한 혜택 기간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쿠폰 유효 기간이 있죠. 이 쿠폰 유효 기간은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게 주셨으면 해요. 보통 이제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을 하실 건데요. 쿠폰을 받은 이후 한 7일 정도까지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쿠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한번 쿠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 받으셨을 때요. 그 기간이 넉넉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쓰지 뭐 이러다가 까먹고 날려버린 경험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기록해놓고 쓰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꽤 많이 날려먹는 편이라서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짧으면 빨리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좀 더 빨리 일으키는 데는 좀 더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자, 여기는 상품 상세 노출인데, 아까 여기 상품 페이지 상단에 쿠폰이 전시가 되게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는 여기 상품을 딱 들어가 보면 이 상품 페이지 상단에 딱 이렇게 적히죠. 이렇게 전시되게 하겠다라면 체크. 그리고 혜택 상품은 내 스토어 상품 전체에 둘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카테고리에만 주겠다. 그것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상품들만 딱딱 골라서 그 쿠폰을 주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은 스토어에 알림 설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상품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알림받기 혜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요. 설정이 맞게 됐다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혜택이 완료가 됐죠? 네, 이렇게 혜택이 생긴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고객 혜택은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알림받기 혜택을 넣으셨다면은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상품 아무거나 전체에다 설정했으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상품이 이렇게 쿠폰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지를 우리가 만들러 갈 건데 요거는 어디서 만드느냐? 상품 관리에 보시면요. 공지사항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품 공지사항 관리에서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공지 관리 들어가는 네, 상품 관리 안에 있어요.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 여기서 우측 상단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에요. 자, 이 밑에 권장 크기 잠깐 보러 왔어요. 자, 권장 크기는 가로가 860 픽셀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세로는 어느 정도 줘야 적당할까요? 일단 제 몰에 있는 모양을 좀 따라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의 크기는 대략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남의 몰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제 몰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좋을 거냐면 얘를 사이즈를 재기 위해선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F12번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디버거라는 메뉴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요걸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끌어서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올리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들어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 사이즈를 지금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만든 사이즈는 860에 600으로 제작을 했었네요. 여기 상품에서 오른쪽 눌러서 보면 여기에 제가 RC가 깔려 있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 크기 높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 공지 만든 거는 현재는 가로는 860, 세로는 600으로 만든 공지였어요. 그러면 일단 860에 600이라는 값은 알았고 이 모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를 가볼게요.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 로그인해서 들어가신 후에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눌러요. 그래서 가로는 860, 세로는 600으로 정하겠습니다. 적용하기. 템플릿에다가 검색을 할 건데요. 배송이라고 쳐보면 배송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트럭을 활용을 했거든요. 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배송 공지를 좀 뜯어 고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배송이라고 쳤더니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트럭 그림이 있는 거를 선택하셔도 좋을 거고, 아니면 내가 그냥 생으로 만드실 거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 골라서 이 긴급 배송 이런 거는 뭐 지운다든지 하고 얘를 갖다 올리고 내용 적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생으로 만들 때는 여기서 색깔을 채워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경에서는 단색을 눌러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요소에서 뭐 트럭 이렇게 치면은 트럭과 관련된 예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크기 적당하게 조절해서 또 글씨를 적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트럭이나 이런 그림은 똑같이 쓰실 필요 없고요. 멘트도 다르게 만드셔도 돼요. 지금 한 30분쯤에 저희 올리는 거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잠깐 미리 캔버스에서 이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미리 캔버스에서 배경이란 데로 가보시면 단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색깔을 설정하시거나 질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배경 색깔은 꼭 녹색을 안 하셔도 돼요. 본인 좋아하시는 색깔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난 흰색이 좋다. 흰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860에 860에 600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요 내용을 만들어 보세요. 그다면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아두시면 돼요. 그러고 나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관리에 있는 공지사항 관리로 가주세요. 지금 요거는 제가 아까 올려놨던 거랑 이전에 올려놨던 거랑 여기 있는 거고 아마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분류는 지금은 여기서 그냥 일반 공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동 회수 불가 공지라고 그냥 내가 보기에 편한 이름이에요. 고객들은 이 이름을 보지 못해요. 네, 일단 제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빠른 배송 공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네, 지금 내용이 빠른 배송에 대한 내용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럼 빠른 배송 공지. 저는 이게 자동 회수 불가에 대한 공지였어서 자동 회수 불가 공지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다면 이제 상품 공지사항 상세를 넣을 건데요. 여기 녹색으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사진을 올릴 거예요. 사진을 내 사진. 아까 저장하신 경로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 등록을 클릭. 그러고 공지사항을 어떻게 노출할 거냐. 전체 PC 다 노출할 거니까 전체 노출로 둘게요. 상품 상세 노출 있습니다. 아까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을 노출하실 분은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모두 다 노출할 건 아니고 몇몇 개 상품에 대해서만 요거를 노출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때는 요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모든 상품에 할 거면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몇몇 개만 줄 때는 어디서 설정하는지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중요 공지냐? 설정 하나 있는데 뭐 중요 공지라고 하면 설정함을 해주시면 돼요. 이 중요 공지라는 건 어디서 보일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몰에서 보시면요. 요 끝에도 공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요 공지사항을 눌러보면 중요 공지는 이렇게 중요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중요 공지가 아닌 건 중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뭐 굳이 설정 안 해도 되겠죠? 전시기간 요거는 이제 공지가 전시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시작일로부터 뭐 끝나는 날까지 설정하시면 되고 근데 늘상 나왔으면 좋겠다는 설정 안 하면 되겠죠? 자, 스토어 홈 팝업이라는 건 뭐냐면 팝업 창으로 우리 스토어 홈에 뜨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스토어에 뜨게 되는 거고 설정 안 함을 하시면 그냥 상세 페이지에만 노출돼서 보이겠죠. 설정하시면은 역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띄울 거냐 요거를 이렇게 팝업을 띄울 날짜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공지사항 등록을 해 두시면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른 후에 본인 스토어에 상품에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뜬 분도 있지만 안 뜨는 분도 있습니다. 안 뜨는 분은 당황하시지 마시고 하루 정도 있다가 한 30분 이상 걸려요. 그렇게 보시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뜨면 그 이후에 제가 또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든 상품에 이렇게 띄울 수도 있지만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공지를 만든 걸 몇몇 가지 상품에만 띄울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그럼 몇몇 가지 상품에만 띄울 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상품 조회 수정에 잠깐 상품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올려놓은 상품 중에 아무거나 제가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맨 밑에를 볼 거예요. 쭉 내려서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 노출 부분에서 보시면은 공지사항을 설정함과 설정 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공지가 따로 뜨게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상품에서 설정을 해서 원하는 공지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상품들에만 따로따로 공지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전체 모든 상품에 똑같은 공지가 뜨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스토어를 딱 들어갔을 때 아까 이 부분에 팝업이 뜨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팝업을 띄웠을 때 이 부분에 뜨게 되는 거니까 혹시 띄우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배송 발주하시는 그 절차에 대해 한 번씩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 고객 혜택 관리에 있는 혜택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 관리에서 공지사항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활용해서 잘 익혀두시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조금 더 지나서는 명절이잖아요. 그럴 때 배송에 대한 공지를 여기 공지사항에서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31일 날 휴강이에요. 그죠? 31일은 오셨다가 그냥 가시게 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저희 과정에서는 휴강으로 넣습니다. 학원은 열려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죠. 아마 일반 학생들만 하고, 학원 자체는 일단 열려있긴 한데 우리 과정에서는 휴강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8월 2일 날 저희는 수업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떤 거를 하게 될 거냐, 우리가 상품을 하나씩 가져와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쓰던 거를 내가 올려봤자 어차피 판매가 안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판매되면 똑같은 거 사서 파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 상품을 하나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피가 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활용할 거는 촬영 박스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촬영 박스의 사이즈는 저는 60에 60짜리 촬영 박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촬영 배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배경지랑 촬영 박스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를 연습을 하실 거거든요. 물론 상품의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빡 잊고 안 가져오셨다면 그거 찍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제 직접 내 물건을 찍어보고 싶다면 한번 좀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8월 2일 날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8월 2일 날 가능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 과정이 아니라 2시간씩 하니까. 그래서 대충 이날 이제 찍은 것들을 8월 4일쯤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대표 사진을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상세 페이지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할 건데요. 미리 캔버스에 보시면 너무 걱정하실까봐 미리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거니까 보세요. 제가 템플릿에다가요, 상세 페이지라고 치면은 상세 페이지로 쓸만한 템플릿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서 수정만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거제도 봄쭈꾸미 요거 가져다가 나는 이 템플릿을 쓰겠다. 그럼 이 템플릿을 그냥 눌러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고, 요 사이즈도 여기서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 사이즈가 딱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이즈의 상세 페이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그냥 눌러서 덮어 씌우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준비가 되고, 여기 있는 사진들만 갈아 끼거나 내용들만 바꿔서 만들면
그럴싸한 상세 페이지를 뚝딱 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부담 가지시니까 그죠?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만듭니다. 간단해요. 이거 한번 진행해서 올려보는 걸로 하죠.